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수입니다. 어, 요즘에 대한민국의 땅 투자, 부자들이 아름아름하는 대한민국의 땅 투자라는 신간을 내고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담았던 책인데 그래도 소문도 안 내고 홍보도 안 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애독해 주셔서 찾으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어제 올렸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조합원, 농지연금 등록 변경 신청 구비 서류하고 신청 뭐 확인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띄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모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지와 관련된 민원 서류, 여기에 자격증명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래도 앞으로도 활용해야 되고 우리가 이득이 되는데 쓸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과 보유 관리를 하는 소유자 또는 경작자, 즉 농지를 투자를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많이 이용해야 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조합원, 농지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목적, 재정의 목적, 그다음에 신청 발급 담당 기관, 신청하는데 구비 서류, 그다음에 그걸 신청하면 어떻게 농지 확인을 해서 누가 해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얘기들이 지금 2번 내지 3번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가면서도 2번, 3번 반복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그냥 귀담아 들으시고 또 저거 하시면 글이 있으니까 글도 또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우선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법 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농지를 소유하고자 등기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농업법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자격 심사를 해서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받아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만 한 번 받아서 등기소에 한 번 제출하는 서류예요. 그냥 갖고 왔다가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뭐 돌아다니고 재발급 받고 이걸 갖고 어디에다가 증명하고 이런 서류가 아닙니다. 예, 등기를 할 때 등기관한테 내가 이런 자격이 된다 하고 내주는 거예요. 그 자격에 대해서는 신청과 발급기관은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농지 이걸 보다 나면 농지 소재지 그다음에 거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 상태 그다음에 신청자의 자격 이런 거를 확인하고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담당자가 신청자분이 들어오셔라 또는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 그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심사해서 발급되는 거다. 그다음에 투기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뭐 이런 데들 그다음에 지금 잘못되면 놓치실 수 있는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고 그다음에 뭐 공유지로 하는 공유로 취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14일이라는 거. 그 나머지 것들은 7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22년 5월 18일부터 개정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신청 서류는 이래요. 그래서 뭐 신청서, 그 농지 취득
자격 인정서인데 이 인정서는 거의 일반인들이 이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신청서 뒤에다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는 거고, 5월 18일부터는 주말체험 영농도 이걸 첨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원상복구계획, 불법 행위가 있다면 농지 원상복구계획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건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받은 농지를 할 때에는 농지 전용 허가증 이런 거를 한다 그런 거고, 담당 공무원이 이런 공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 조건 뭐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5월 18일부터 농지증 신청서 제출을 하는 거가,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도 있어요.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으면 농업인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예, 그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거 다 같은, 요건 두 개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요거나, 그 다음에 농업법인은 이런 그 뭐죠?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데 물론 직업 없이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그 소득증명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재직하는 게 없다는 거를 아마 제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확인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법이 바뀌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니까 적어도 1, 2년 동안은 굉장히 농지를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를 취득할 때는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구분해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도면을 첨부한 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유 지분으로 있는 거, 매매로 할 때는 서로 그래도 얘기가 돼서 작성이 되겠지만은, 경매나 공매로 사는 거는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이거 못 받습니다. 예,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이런 증명서를 낸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자, 농지원부는 농지법 49조에 의해서 농지의 관리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사항을 확인받아 가지고 거주지 시구 읍면에서 세대별로 농사 짓는 것을 관리하였던 공적 장부입니다. 그동안의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주요 민원서류였어요. 50년 정도 되게. 이게 73년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거니까 50년 정도, 49년인데, 그래서 농지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4월 15일부터는 이 농지원부라는 게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농지원부라는 말을 하면은 죽은 농지원지, 4월 15일부터 이제 떼는 거는 폐쇄 농지원부라 그래서 죽은 농지원부를 10년간은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32년도까지는 폐쇄 농지원부를 현재 주소지 22년 4월 15일 현재 주소지 시구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농지원부는 이제 없어진 장보다. 그래서 향후에 그동안에 농사 지었던 분들이 그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떼일 수는 있으나, 그래서 제가 요거는 살아있을 때, 지금 4월 7일 날까지, 4월 6일 날까지였죠. 4월 6일 날까지 살아있는 농지원부를 몇 부씩 떼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떼어놓기도 했는데, 뭐 대다수의 분들은 못 떼어놓으셨어요. 못 떼어놓으신 분은 4월 15일부터 폐쇄 농지원부라도 몇 부 좀 떼어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또 추가로 10년간은 떼을 수 있으니까 그건 떼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원부는 그럼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농지원부는 그동안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내가 제촌 자경 입증 서류로 하는 거, 폐쇄 농지원부를 띄는 거 외에, 또는 과거에 띄워놨던 거를 사용하는 거 외에는 농지원부는 없어진 거다.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이제 그것이 농지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대장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4월 15일부터 그거를 하지만
시행령까지 개정돼서 시행되는 것은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소재지 시구 읍면에서 작성 비치 관리하게 됩니다. 토지 소재지에서. 그래서 농지대장의 변경 신고, 신규 등록은 물론이고 변경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시구 읍면에 내가 신고해야 돼요. 내가 신고할 의무를 줬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그래서 뭐 150, 250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사유가 발생, 경작자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토지 소재지 시구 읍면에 신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신청인의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농지개량시설, 그러니까 축사라든지 아니면 양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 거,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지목은 바뀌지 않고 농업용 시설로 돼 있는 거, 이런 걸로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죠. 고종식, 원식, 곤충 재배 뭐 해서 나오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 대장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가설 건축물 신고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없으면 사실은 불법행위예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서류나 도면을 갖다가 제출을 해서 이제 내는 거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 보고 받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농지 대장은 신고다. 신고를 안 하면 나에게 과태료가 나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그냥 지나왔는데 농지증을 이제 허위로다가 오늘 마침 그 제주도에서 주말체험용농으로 건물을 질려고 그랬는데 취득했다가 800만 원 그 벌금을 낸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이런 벌금을 내게 되고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벌금 정도가 아니에요. 취득가액 뭐 이런 거에 그 가액만큼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00만 원인데 이 농지증에 대해서는 그 더 좀 강하게 지금 취급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경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별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까다로워요. 등록하려면 까다롭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농업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사실은 이것이 농업인을 증명하는 소리예요. 농지본부는 행정 내부에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장부라면 이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농업인뿐이 아니라 어업인, 축산인, 산림인, 산지 가지고 산림 경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모두 등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지정돼서 2010년도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실상부한 농업인을 입증하는 공적 장부였음에도 일부 인식이 좀 부족했었던 거고 농지원부가 마치 농업인 입증 서류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농지원부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농업인 입증 서류는 뭐냐? 농업경영체다. 이건 이제 명확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직불금 등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면세구입이나 부가세 감면 또는 뭐 그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업인은 물론이고 자경도 입증해주고 그러는 공적 장부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이 등록 변경도 신고 사항입니다.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재배작물이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농지 대장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변경될 때에 하는 거지만 이 농업경영체는 재배작물이나 농사 짓는 사람이 변경될 적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 신고 등록은 거주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제 농어촌 공사 있는데 가면 같이 있어요. 이 사무실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농어촌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는 그
농어촌공사 지수 있는 데 가면 여기가 있고, 이 신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민원 신청은 정부24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다 되니까 너무 그 신청하는 이거를 다루는 기관이 어디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다만 이 경작 사실에 대해서는 토지 소재지 지속 국립농산물 품질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농림수산부 직할부대예요. 직속 그 기관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접하는 시구 읍면의 행정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변경사항은 수시로 해야 되고, 특히나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고, 변경시키고 할 게 없다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꼭 해주셔야 직불금 같은 걸 타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만큼은 좀 해주셔라 하는 얘기고, 농업경채 등록 신청할 때는 경작사실 확인서, 그래서 이 이장이나 통장은 한 사람만 받으면 되고 주변의 경작자는 두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고, 그거 낼 적에 내가 농자재 구입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보조적으로 같이 내주는 그런 거를 내줘야 등록 신청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농업법인이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그쪽에서 하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 딱 되고 나면, 농업경영체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인 농협, 뭐 농협, 축협,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런 농협에 가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협동조합 뭐 이런 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거니까 지역농협이나 축협, 특수조합이라는데 원예조합, 가수조합, 뭐 양봉조합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을 다 합하면 한 1,300여 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지를 가지고 하는 건 지역농협이에요. 지역농협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가 있다면 땅을 가지고 있다고 농업인이 아닙니다. 자, 요 앞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임자야. 농업인은 아니에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농업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아기를 낳는데 출생신고를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기를 낳았으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은 맞아. 그러나 지원이나 뭐 이런 거를 혜택을 못 봐. 왜? 출생신고를 안 했으니까. 출생신고를 해야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그때부터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농업인이라면 거주지나 토지 소재지 농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주지 또는 토지 소재지 지역 농협 총무과에 제출을 하고, 현장 확인은 가입하는 농협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다. 그 다음에 출자금이나 이용고 배당 등 수익이 쏠쏠하니까 이런 농협에 같이 저거 하고, 더더나 그 지역의 농업인들과 유대 강화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업 생산성 높이고 농지의 가치도 높이고 이렇게 경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역농협조합원 가입 절차 및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합에서 심사를 해서 하고, 구비 서류는 신규 가입 시에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 그 다음에 농지원부가 이게 과거 거래 지금 들어가 있는 거에 아직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농업경채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그 다음에 실면 확인 증표 아시죠? 예, 뭐예요? 신분증, 도장, 그 다음에 통장, 그 다음에 사진, 이렇게 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를 상속을 내가 승계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가시면 되고, 양수도에 의한 건데 이 양수도에 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잘 안 해줍니다. 예, 이건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신경 써서 하시면 됩니다. 예, 출자금은 기본 출자금 20자, 그러니까 10만 원이야. 기본 출자금 20자. 예, 그 법인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출자금은 회사로 말하면 주식이에요. 주식을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 농협이라는 것은 대부분 읍면의 한계 내지는 두세 개 읍면의 한계가 있고, 시 단위에서는
대부분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는 구 단위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몇 개 구에 한 개씩이 있습니다. 이 농협이. 이렇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한 900 몇 개, 970여 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못 외워요.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거는 하나하나가 회사예요. 900 몇 개가 다 하나하나가 회사이기 때문에 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같은 거고, 그 나머지 가입 조건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혜택,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0조 등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농업인이 노후에 힘이 들어 못할 때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농업 경력 5년 이상, 5년 이상의 농업 경력, 영농 경력이 있고, 이번에 2월 18일자죠. 2월 18일자로 60세 이상인 농업인으로 연령이 5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63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또는 종신이나 일정 기간 지급받는 기간제로 하거나 종신으로 받거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다만 월별로 받는 겁니다. 연금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는 연금은 아니고 주택연금도 그렇고 농지연금도 그렇고 대출금을 나누어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농어촌공사 지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은 토지 소재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토지 소재지 농어촌공사에서 나가서 그것이 농지로서 보존되고 가치가 있고 담보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 보고 오케이 하면 이쪽에서 이제 전수 심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는 신청을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것만 알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 시 제출 서류는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청 절차는 여기 뭐 그 가서 하면 되고, 지금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잘 안내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뭐 구비 서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 문자로 보내주는데, 신분증,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 그 다음에 농지원부 농업경제, 여기 농업경제 나오죠. 이제 농지원부는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는 게 요 의뢰 동의서 또는 수시로 대납 요청서. 이 감정평가 비용은 본인이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혜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면 되고, 본인이 감정평가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되고 나면 정식적으로 계약,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이제 이게 근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수 가지고 가면 이제 되고, 신청하고 나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연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지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이나 확인을 받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지대장, 농업경채, 조합원, 농지연금,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청 또는 공부의 관리는 위에서 설명한 각 기관에서 하지만 지금은 정부24 기타 개별적인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고, 전화로 해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준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권하는 것은 가급적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대면 와서 민원 처리를 할 것을 저는 권합니다. 물론 담당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처음에 가서 얘기할 때 내가 이러이러 하고 뭐 하고 얼굴 좀 알아놓고 얘기도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찍찍한 사람하고 그 담당자의 기억에 좀 남고 좀 더 세세하게 다음번에 전화로 묻더라도 좀 세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유대 관계를 맺어놓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60세 넘으신 분이 뭐 크게 할 일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좀 여유를 갖고 사셔. 아무리 바쁘신 분이더라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여유를 좀 갖고 그렇게 다니면서 좀 하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바쁘시면은 뭐 대통령님만큼 바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요즘에 농사를 조금 짓지만은 과거에는 몇만 평씩 농사를 짓고 또 부동산 사무실 컨설팅도 하고 책도 냈고 강의도 하고 영농조합의 일도 보고 뭐 하는 일이 몇 가지인지 몰라요. 행정사 사무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아침 4시, 5시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보통 11시 정도까지 일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 일 다 해요. 그리고 저는 다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가 작용하는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물어보고 지원은 뭐가 있느냐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어떻게 여기서들은 농지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전화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는 오늘 추가로 다 사실은 올렸어요. 오늘 추가로 올렸는데 위에다가 저렇게 흐트러 놓다 나니까 굉장히 좀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고 신청 서류는 어떻고 담당자가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농지원부는 22년 4월 15일 현재 거주지 시군면에서 하고 폐쇄됐기 때문에 발급 신청서가 정식 서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어떻게 써놓고 하든지 그냥 해주든지 확인을 할 텐데 그리고 폐쇄농지원부 확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서 발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이거는 농지소재지 시군면에서 하고 이러한 증빙서류를 갖고 가서 하면 확인하고서 하는데 이 농지대장은 이런 증빙서는 쉽게 얘기해서 경작자가 바뀔 때 내가 소유를 해서 할 때든 임차를 줬든 임차인이 바뀌든 이렇게 경작자들이 바뀔 적에 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농막이나 축사나 뭐 이런 것들을 짓게 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신고에 대한 거는 의무고 내가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제 등록은 거주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소에서 하고 경찰 확인서나 임대차 계약서 이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등록이 돼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땅은 가지고 있는데 전부 임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농업경제 등록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 영수증이나 판매 영수증 같은 거 가지고 또는 실경작 증명을 해서 가지고 가서 하면 되고 그러면 토지 소재지에서 이제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등재가 되고 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상 여기는 농작물이 바뀔 때 경작자가 바뀔 때 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 농지대장은 경작자들 위주예요. 경작자들이 바뀌는 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물이 바뀔 때고 이 농업경제는 경작자, 경작작물 이런 재배작물이 바뀔 때도 해야 되고 매년 벼농사만 지어요. 매년 콩농사만 지어. 이런 경우에도 3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만 직불금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좀 하시라 그런 얘기고 자 조합원 가입은 거주지 또는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나 또는 특수농협은 내가 그런 걸 할 때 하는 거고 신규 가입 시의 구비서류 상속에 의한 가입 시의 구비서류가 좀 다르다. 그다음에 이 조합 가입 신청서 구비서류를 보고 이사에서 심사를 해서 승낙 통지를 하면 출자금 납입을 하면 그때부터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지 확인은 토지 소재지의
이건 조합인 경우에 조합의 담당자가 가서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농지연금은 거주지 농어촌공사 지소에서 하고 신청시, 그다음에 감정평가시, 그다음에 약정 체결시 요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요 때마다 이 첨부 서류가 다른데 대부분은 이거 한꺼번에 다 받습니다. 한꺼번에 받고 이때 와서 요때만 인감증명서하고 마지막에 와서 요거만 하는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서류 다 갖다 주고 도장 다 찍어주고 와서 그냥 나중에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청은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농지에 대한 농지가 제대로 농지인지 아닌지 과거에는 산 밑에 붙고 산 속에 있고 길도 없고 또는 철도길에 이렇게 끼따랗게 조금 붙고 길가에 조금 붙고 이런 것까지도 다 농지연금을 줬는데 지금은 농지가 농지같이 생겼고 그 지역이 농지로서 제대로 보존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래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죠? 그 지침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 자세하게 알을 필요 없어요. 그냥 3살배기 애가 와도 이거는 농지다 할 정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가 와서 봐도 이건 농지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다. 이러면 보존되고 할 수 있다. 이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농지 투자를 하면서 많이 되고 이번에 많이 바뀌기도 좀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증명서들이 있고 어떤 그 어디에다 신청하고 어떤 신청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어디에다가 그거는 신청 그 기관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것을 나름 끼워 놓으세요. 농지취득자지만 등기할 때 쓰는 서류. 농지원부는 이제 없어졌대. 근데 과거의 농사진 입증을 하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폐쇄 농지원부를 띌 수 있대. 농지대장은 앞으로 해당 필지에 대해서 농사를 누가 짓는지를 입증해주는 서류래요. 그래서 앞으로예요. 지나간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 농지대장은 해당 필지를 누가 농사 지었는지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래. 그러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농업경채는 이제 농업인을 증명해주는 서류래. 이거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한대. 조합원은 해당 지역 조합에서 한대. 거주지나 토지 소지지에서 한대. 그리고 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좀 혜택도 받을 수 있대요. 농지연금은 거주지 농어촌공사 지소에서 하는데 농지기금 부서에서 하는데 담보로 맡기고서 내가 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타먹을 수 있는 거래. 구비서류는 뭐고 이거 구비서류 다 모르겠으면 어디에서 하는 것만 알으면 거기다가 전화하면 친절하게 지금 뭐 문자 메시지로 해서 다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 뭐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방문해서 나의 사정 또는 그 지역의 사정 뭐 이런 것도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전화를 했을 적에 좀 더 부드럽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거래처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맨날 팩스로나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전화로나 왔다 갔다 하고 이메일로나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뭐를 부탁하는 거 하고 그래도 와가지고 차례도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얼굴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그 다음번에 전화라도 한마디 하는 거 하고 어떤 사람한테 더 친절하게 해줄 것이냐.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내가 그거 하면 내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이속을 챙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라 하는 얘기 오늘은 말씀드렸고 좀 긴 시간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무쪼록 이런 민원 처리하는데 어려움 없이
또 불편함 없이 지금은 잘 되어 있으니까 하시면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